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유의해야 될 상황,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또 어떤 포인트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보편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자,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셔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을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사실 뭐 작성이라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랬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은 있으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잘 기억해 보시고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지금 좋아하는 문구, 호감을 주는 문구랑 그 다음에 식상한 문구가 있네요.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우리 식상한 문구 위주로 한번 봐볼까요? 네, 보니까 나는, 나는으로 시작되는 게 중복된다. 자, 쉽게 말하면요. 여러분들 일기 쓰면서 오늘 일기 쓰면 오늘은, 내일 일기 써도 오늘은, 모레 일기 써도 오늘은 이렇게 쓰시죠. 그럼 오늘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? 필요 없습니다. 즉 우리가요 글을 쓸 때 저는이란 단어를 또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. 저는으로 시작하는 내용, 식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왜? 자기소개서가 누구 거죠? 그렇죠. 여러분들 거죠. 본인 겁니다. 그래서 저는이란 단어는 빼주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제일 많이 식상하다고 하니까요. 자, 그 다음 뽑아만 주신다면 네. 아니 뽑기 전에 여러분들 능력을 보여주시고 뽑힐 수 있게 만들어야지.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. 당연히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역시 이 부분도 식상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4번 네, 엄격하시지만 자상하신 부모님. 아직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을까요? 굉장히 지금은 서류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나와 있고 또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.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적이시다.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.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.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표현하셔야지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.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구 여지껏 했던 말 거짓말입니까?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? 없죠?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단어들은 역시나 식상할 수 있습니다. 약속드립니다. 뭘 어떻게 약속할 건데요?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약속할 건데요? 그런 내용이 없이 약속드립니다라고 쓴다면 당연히 식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문구들을 식상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식을 제가 크게 두괄식과 양괄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두괄식과 양괄식은 시작은 비슷해요. 네, 첫 번째는 결론을 제시한다.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제시한다. 왜? 위에부터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을 제시했을 때 그 결론을 보고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구나. 그럼 과정은 어떨까?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죠. 이게 비단 서류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. 면접에서도 활용이 됩니다. 그 점을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과정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결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여쭤볼까요? 책임감 있으신가요? 성실하신가요? 배려심 많으신가요? 아마 이런 것들을 다들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책임감이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하면 결론이 어때요? 똑같을 수 있겠죠.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?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런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이 구체적인 사례로 잘 표현됐을 때 이 학생은, 이 지원자는 이 결론에 맞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차별화된 서류가 뭡니까? 라고 물어보면요, 과정에서 차별화가 있는 것, 이거를 차별화된 서류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,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해 두시고요. 결과입니다.
결과를 얘기하는데요. 여기 보이시나요? 가늠할 수 있는 결과. 뭘 뜻할까요? 맞습니다. 자, 가늠할 수 있는 결과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이 해봤습니다. 많이 매출 올렸습니다. 여러분도 아세요? 많이? 잘 모르겠죠. 많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뭐 2배 또는 몇 퍼센트 이런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가늠할 수 있겠죠. 즉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 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 글을 보면 아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.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런 결과치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이 가늠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. 자, 결론, 과정, 결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다면 지금 2갈식 방식으로 작성을 하신 거고요. 여기에 양괄식이 들어간다면 바로 결과를 통한 결론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것. 예,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.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결론을 통한 결과를 통한 결론이 너무 비슷할 수 있어요. 제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비슷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과 이 결과, 이 부분에 있어서 증빙해 줄 수 있는 내용, 구체적인 사례, 이게 잘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이 결론에서도 아,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이거를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 결과가 이 4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거 제가 지원 동기를 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. 자, 여기 보면 직무 지원 동기. 네.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요. 직무 지원 동기는요. 가장 1순위로 만들어 놔야 될 거죠.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.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겠죠? 그냥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이걸 통해서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든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는 것, 유사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해라. 하지만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영업자예요. 근데 영업자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어떠세요? 사람 만나는 게 영업자만 있을까요? 컨설턴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거 좋다는 게 영업의 확실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 직무의 확실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것. 그 다음 보유 능력. 자,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.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, 지식적인 거, 경험적인 거 어떤 걸 가지고 있다.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쌓았다.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겠죠. 또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요. 요즘에 나온 항목 중에 직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또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? 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회사 지원 동기를 한번 볼까요?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. 여기 보니까 기업 분석이 필수. 네.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어떻게 기업에 대한 이유를 쓸 수 있을까요? 우리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? 기업이요.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. 근데 그게 너무 뭐 안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의 경쟁력 있는 강점의 문제를 찾아내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다만요. 많이 기업 분석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 많이 써줘야지 이렇게 썼어요. 여기 지금 뭐 제가 40%라고 넣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이해가 돼야 되겠죠. 이렇게 쓰면요. 기업 소개서가 돼요. 소개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가고 싶은 이유, 즉 기업의 강점이 뭔데 그 강점 때문에 가고 싶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, 기업의 가치, 기업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도 찾아보셔야 되겠죠. 그 기업에서 이런 가치를
요구하고 또 원한다면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그와 유사한 가치가 됐던가 또 그와 가치관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이거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쓸 수 있다.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작성했습니다. 실제 제출하실 때는 회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성격에 대해서 잘 작성 못하세요. 자, 예를 들면 제가 건설 현장에 나가요. 근데 아까 거기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었어요. 근데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뭔가 맺고 끊는 것, 이걸 잘합니다. 싫은 소리 할 때 싫은 소리 하고, 물론 그게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싫은 소리만 너무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처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 나왔나요? 아니에요. 전문성이에요. 그러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들, 그런 성향들이 있겠죠. 즉 여러분들이요, 희망하는 직무를 딱 작성을 하시고 그 희망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장점, 또 오히려 반대가 되는 단점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을 쓰셔도 충분히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다만요, 장점은 확실히 그 장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. 단점은요, 보완을 하되 그냥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 경험, 실제 경험, 이런 경험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자,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성격을 작성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, 장점 아닌 단점 아닌 장점 같은 거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예, 꼼꼼한 게 장점인데 꼼꼼한 게 단점이다 보니까 일하는 게 늦어진다.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. 자, 이게 장점인가요? 단점인가요? 너무 헷갈리게 쓰는 경우들이 있죠. 뭐 과거에는 장점을 단점화시키거나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것도 많이 썼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 많이 식상해질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직무와 거리가 먼 단점, 그리고 실제로 보완했던 경험, 이걸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 4가지의 팁을 가지고요.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서류 쓸 때 활용하셔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